남은 부분 얘기 빨리 하고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우리 저번에 그 정규 수업에서 풀었던 모의고사 피드백 안 됐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포인트를 보는 거야. 몇 점을 맞았는지. 점수는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전에 몇 점, 지금 현재 몇 점 이렇게 좀 차이를 한번 봅시다. 그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라는 각각의 단계를 맞춰서 한번 볼 거고. 자, 자기소개하는 글도 가끔 나와요. 우리 유형에서, 글 유형에서.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니까 설명의 그 의도이기도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좀 다르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자기소개서를 안 쓰잖아요. 대학교 갈 때. 그럼 그때는 설명의 목적이 아니다. 나를 보고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설득의 목적이기도 해요. 설득의 목적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상황, 목적, 독자를 고려합시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글자. 장문, 상황. 상황. 장문, 상황. 요 장문, 상황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 요 선발이라고 하는 거,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게 다 설득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내용 선정할 때는 의미 있는 경험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지원 동기.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 자기소개서 할 때 쓰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과거 경험과 연결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뻔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드러났는지도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상투적인 표현이란 말은 뭐야? 상투. 식상하고 투박한 거. 네, 흔해 빠진 표현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하래 말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피하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 너무 화려하게 꾸민 수사법이 많이 들어간 이거 수사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수사법. 수사법이 많이 들어간 걸 지양하세요. 오히려 간결하고 솔직한 표현이 좋아요. 알겠지? 그리고 어휘를 고민 많이 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의어들 되게 많잖아. 근데 어떤 유의어는 이 상황에서 쓰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걸 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어휘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작성 중에도 수시로 고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장문의 회귀적 성격이라고 다시 한 번만 써봅시다. 장문의 회귀적 성격.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는 서로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가서 한 번만 더 보고 올게요. 앞에 제가 어디다 써놨냐면은 5페이지인가?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장문의 회귀적 성격이라고 한 이 부분. 회귀 돌아갈 수 있다. 언제나 돌아가서 쓸 수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글을 쓰다 보면은 이거 내가 내용을 덜 찾았네? 그럼 내용 생성하기 가서 자료 찾고 내가 개요를 이상하게 짰네? 그럼 개요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거 주제 잘못 잡은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서 주제부터 다시 잡으라는 얘기죠. 이게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란 이 5단계가 결국에는 왜 중요하다고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여러분들 화법과 여기 야야야야 화법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해됐어?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장문의 회귀적 성격이라는 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됐을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성찰과 정서 표현. 여러분들 성찰할 때 어디다가 글을 많이 쓰니? 일기. 일기에 그 유형도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성찰하는 거고, 그 성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체험이 선별될 거예요. 우리 뭐뭐 했다 그냥 나열식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거기서 내가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거기서 깨달은 점. 근데 느낀 거랑 깨달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깨달은 건 약간 좀 더 교훈적인 교훈적인 게 들어가고 느낀 거는? 그거 느낀 거 아니야?
슬펐다 기뻤다 정서 표현이 조금 더 가까운 거고 깨달은 건 그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별해 주면서 쓰면 되겠. 그럼 뭐가 더 먼저 나와야 되겠니? 깨달음이랑 느낌이랑. 느낌이 먼저 나오는 게 좋아. 알겠지? 작문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세밀해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글 쓰기도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면 당연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족한 점 깨닫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전혀 어렵진 않아 갖고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 어떤 글의 유형도 없어요. 글의 유형도 없고요. 특징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왜냐면 우리가 요 성찰하고 일기 쓰는 거 이거 문학에서는 무슨 장르라고 얘기를 해? 문학에서 응? 문학에서 시, 소설, 수필, 희곡할 때 수필이지. 수필의 특징 기억나니? 수필의 특징? 형식이? 자유롭다. 없다. 자유롭다. 형식이 자유로워. 그러니까 어떤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니? 없지.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는 그냥 내용 단락을 요약하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내용 단락 요약하면서 읽으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제일 쉬워요. 넘어가셔서 여기 진솔한 표현은 어디든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과장된 표현 아까 수사법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 했었죠. 수식어 많이 쓰지 마세요. 금지입니다. 또 소심하게 또 쓰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막 의식하지 말라는 거야. 타인 의식도 좀 줄이세요. 느낌 그대로 쓰시고요. 가치관과 일치하게 너무 억지로 어거지로 꾸며서 쓰지 말라는 얘기죠. 밑에는 이제 뭐 수필과 감상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유형이 나올 거다. 그냥 수필이라고 하나 다 묶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요거는 중요해요. 어떤 정서를 표현할 때 요 과정만 한번 봅시다. 대상을 관찰할 거예요. 어떤 대상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 혹은 정서가 발견되고 파악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간다라는 요 일련의 흐름. 알겠지? 요 일련의 흐름. 혹은 요 정서 파악한 다음에 요렇게 가도 괜찮아. 깨달음으로. 교훈으로. 요렇게 가도 괜찮아. 알겠지?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나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 이게 고전수필 할 때 이런 게 많어. 혹시 이옥설 기억나니? 고전수필에서 갑자기 문학이네. 이옥설 배운 학교 있나? 집을 수리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 석가래가 너무 부식이 돼서 이거는 돈이 많이 들었다. 근데 어떤 거는 내가 바로바로 수리하니까 돈이 덜 들었다. 이걸 보고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 나중에 큰 잘못이 없구나 라는 박지원 선생의 이옥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모르는구나. 의고만 아는구나. 그치? 했나? 광동 했니? 했던 거 같아? 그 지붕 고치는 거. 너 어디서 했어? 교과서에 있었어? 여기는 왜 몰라? 괜찮아. 몰라도 되지 뭐. 잠깐만, 이번에 뭐가 들어가지? 이번에 수능특강 문학에 뭐 있는데 수필? 그때 하면 되지 뭐. 그때 얘기해 줄게. 자, 비평. 이거 4번인데 쏘리. 비평이란 말은 뭐니? 얘들아, 비평. 비판하고 평가. 그치, 비판하고 평가. 근데 요 비자를 비교하고 평가해도 괜찮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썼어? 이거 왜 좋다고 했어? 그냥요. 이러면 안 돼. 그냥요. 그냥은 그 이유밖에 없어. 우리 딸한테 아빠 왜 좋아? 그냥. 아빠 왜 좋아? 이유 들면 좀 섭섭하기도 하지. 안 그러니? 아빠 왜 싫어? 그냥. 자,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 논리적인 근거 들 때 우리 3가지 방법 또는 4가지 방법 있지. 유추, 연역, 귀납. 기억나지? 자, 이거 설득할 때 논리적 방법, 이성적 설득 방법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안 나? 유추, 연역, 귀납. 특강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 설득 방법에서 얘기했잖아.
2주차쯤 했어요. 자,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요, 시사 현안일 수도 있고요, 예술 비평인데, 예술 비평이 만약에 출제되면 나올 수는 있어요. 별표친 거는 그냥 얘네 둘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거를 예술 비평이라고 한 거예요. 왜? 시사 현안은 조금 내기 힘들어. 아무래도. 뭐 요새는 또 뭐 시사 풍자 이렇게 그렸다가 막 이렇게 뭐 제재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예술 비평 정도로 막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장, 견해가 명료하게 나와야 됩니다. 요거 하나 줄쳐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시사 현안이겠지.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요 공감대 형성이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담론 형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담론 형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특정 사회의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는 사회적 글쓰기로 간 거죠. 어떤 글쓰기가? 사회적 장문으로 간 거죠. 원래 처음에는 개인적 장문이, 개인적인 장문이 사회적 장문으로 확장되는 이런 단계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의 다 1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비평문 같은 경우는 도입, 전개, 정리해서 중요성 소개합니다. 그리고 관점, 이거는 나의 관점이겠지? 관점 혹은 대립되는 타인의 관점,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 대립하는 요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드러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는 관점, 나는 A라는 관점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 논리적 이유가 나오면 됩니다. 혹은 그 다른 비판을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의와 효용. 효용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다시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볼까? 그리고 이익, 효능, 이익, 효능, 효과,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고, 자, 지금 문제를 제가 하나씩 다 드렸죠. 요 3월 거 저번에 화법과 작문 선택해서 푸셨던 분들은 요거 풀었던 문제일 텐데, 요거를 같이 한번 펴놓고 봅시다.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총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5단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계획하기 단계, 생성하기 단계, 조직하기 단계, 표현하기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갈린다고? 청중의 평가와 작문에서는 고쳐쓰기. 맨 위에다 써주세요. 고쳐쓰기.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안에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요 계획 같은 경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런 것들 고민해보는 그런 단계죠. 생성하기는 자료, 선별, 자료를 생성하고 자료를 찾고 선별하는 거. 조직은 개요짝이에요. 표현은 이제 발표 내용이라던가 요 개요가 반영된 그 반영된 부분이고, 하나는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되는 요소들이고요. 평가는 청중들의 평가죠. 청중들의 평가들을 문제화한 거. 고쳐쓰기는 장문에서 이제 나오는 장문 고쳐쓰기 유형. 자, 이게 문제 유형의 전부이자 끝이라고요. 장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지문 독해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자, 지문에서는 지문의 유형을 파악해 갖고, 이거 설명학인지 화법인지 장문인지, 또 설명학인지 설득학인지, 혹은 보고문인지 뭐 건의문인지 발표인지 연설인지 토론인지 토의인지 협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 지문 유형을 보는 거라고 했다면,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라고 하는 요 단계는 문제 독해예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3월달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풀었던 거니까, 화법과 작문을 지난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문제 유형을 한번 같이 발문만 보고 위에다가 적어 놓을 거고, 그 문제 유형이 읽혔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드리고 다시 한번 풀어볼 때, 지난번에 그냥 생으로 풀어가고 나한테 제출했던 거 있죠.
내가 오늘은 그거 다시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 시간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한번 한 회분만 더 풀고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여기를 한번 보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위 발표에 대한 설명에서 발표 내용의 순서가 나옵니다. 청중의 요청이 나옵니다. 경험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내용을 이해했는지 우리 이런 개요들이 말하는 표현 단계에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쵸? 개요에서 이런 표현 단계에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요 반영 여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없으면 안 찾아도 괜찮아. 없으면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있는데 효과가 다를 수도 있어. 적절한지 아닌지를 꼭 봐야 돼. 자, 그리고 36번 문제는요. 작성한 메모입니다. 근데 그 메모의 느낌을 보니까 목적, 장소, 예상 청중. 자, 이거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단계에서 청중은 독자 분석. 바람이 차게 나오는 건가? 저기. 자, 독자 분석하는 거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라고 할 때 그 매체, 독자에서 독자가 지금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심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 그 계획하기 단계. 37번 문제는 학생 1, 2, 3이 뭐라고 읽혀야 돼? 청중. 발표를 들은 학생입니다. 청중으로 읽혀야 되겠지. 청중 평가 부분이죠. 그치? 청중 평가 부분에 대한 내용. 문제 유형이에요. 넘어가서 저는 장문부터 볼게요. 장문에서도 발문을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발문, 연결 발문. 왜냐면 여기에서 글의 유형을 결정시켜 주니까. 글의 유형이 바로 나오지. 편집장에 보낸 요청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요청은 계획하기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계획하기 부분. 이게 목적이기도 하고 여기 목적 드러나나 한번 볼까? 목적 활성화 방안이 주제가 되겠네. 기사니까 설명하는 목적이겠지? 이렇게 설명을 목적으로 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한 글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개요 느낌으로 혹은 청중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기자가 작성한 초고입니다. 초고. 자, 문제 유형 봅시다. 가나 다를 작성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을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은 뭐예요? 하나의 개요였죠. 이런 것들이 개요로서 들어갔어야 된다. 그치? 개요로서 들어갔어야 되고 이 개요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 유형. 다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자, 44번은 말해서 뭐하겠어. 고쳐쓰기 부분이네. 고쳐쓰기 문제. 45번 문제는요. 자료지. 자료는 내용 생성하기. 그래서 자료의 선별. 문제 유형. 요렇게 지금 문제 독해를 하고 나서 이따가 다음에 풀 것도 문제 독해부터 한번 쓱 하고 문제 풀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들어가기보다 여기에 지금 걸쳐져 있는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문제 발문만 봐도 이런 것들은 보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형 지문 갈게요. 자, 글쓰기 계획 중 개요 짰다라는 얘기지. 글에 반영된 거니까 반영 여부를 찾는 있다 없다 문제네. 그치? 그리고 있어도 그것에 효과가 맞는지를 찾으라는 거고. 39번도 자, 요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거. 장문 맥락이라는 거는 담화 관습 쓰기 관습이에요. 자, 잠깐만. 쓰기 관습, 담화 관습 또는 쓰기 맥락. 그래서 이거는 글의 유형만 파악하면 돼요. 이거는 글 유형 파악하면 바로 풀리는 거예요. (40번) 문제 건의문이네. 아, 건의문의 특징 글의 유형이지.
건의문은 그러면 뭐가 드러나야 돼?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건의문 했었잖아. 건의문의 유형 세 가지. 문제, 또 방안, 효과. 그것이 뒤죽박죽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큰 특징일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줘야겠구나 라고 읽어주시고, 41번 문제도 학생 1에 대한 설명. 이거 말하기 태도지? 요거는 표현하는 단계에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하기 태도예요. 글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실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법, 말하기 태도. 그리고 A에 대한 이해니까 여기서 맥락의 의견, 맥락. 요 맥락 파악하기. 표현 맥락 파악하기. 표현 맥락 파악하기 부분. 왜 A 딱 요 안에서만 파악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 5단계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이라고 하는 요 단계 안에서 다 문제는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정되고 나서 문제를 풀 때 거기에 힘입어서 좀 더 빠른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선택지 읽을 때는요. 요 선택지 읽을 때는요. 선택지의 문장 성분을 잘 파악해 주세요. 저번에 우리 틀린 문제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문장 성분 대충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 생각보다 많어. 문장 성분 잘 파악해 주세요. 이건 어느 선택지나 다. 여러분들 문장 성분 정확하게 끊어서 읽어줘 주라는 얘기야.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화법과 작문은 문장 성분으로 이렇게 좀 장난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독서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독서 잘하면 화법도 화작도 잘할 거야. 그런 얘기가 이런 부분들은 다 통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끊어서 읽어준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바로 지금 42분이니까 제가 18분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지? 정시까지 42분이에요. 4시 정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해볼게요. 자, 아무튼 뭐 시간적인 측면은 얘기했었고, 요게 이제 문제 유형을 좀 더 파악을 했고, 지난번에 풀었던 거랑 지금 풀었던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어. 갑자기 뭐 2개 틀렸던 사람이 뭐 문제 유형 파악했다고 해서 다 맞거나 그런 사람이 있니 혹시? 그럼 내가 잘 가르친 거고. 근데 그러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 유형이 지금 이런 내용 안에서 풀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 접근에 대한 생각. 요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낼 때 지문 유형뿐만 아니라 지문을 읽는 행동들도 계속 우리가 교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독해 방식에 대한 교정이다 보니까 절대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면은 펜 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요약을 해. 요약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묶어주기만 해도 이게 요약이야.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요 정도만 내가 이렇게 요약을 할게. 이렇게 해도 이게 요약이야.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딱 해주는 거야. 내가 뭐라고 이거 요약했을까?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요약할까? 나 같은 경우는. 시각 자료를 통해서 지금 뭘 해보라고 하고 있어? 뭘 해보고 있어? 앱을 구동시키고 있지. 그래, 그런 식으로 뭐 하고 있는지를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거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앱을 구동하는구나, 실제 하는구나, 행동하는구나, 액션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요약이라는 거, 즉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라는 그 북마크가 되거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부분의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약을 해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앞부분 뭐였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런 단락은 내가 또 반대로 너무 자세하다라고 또 썼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줄이세요. 왜냐면은 요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그 교육심리학에서 여러분들 단기 기억에 대한 얘기. 단기 기억, 우리 잠깐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그것을 청크라고 이렇게 덩어리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덩어리가 몇 개까지 기억을 할 수 있냐면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7 플러스 마이너스 2지. 요 정도 기억할 수 있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니까 한 5개 정도 기억할 거야. 늙었잖아. 여러분들은 한 9개까지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는 단락이 너무 많으면 많은 것도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나눠서 요약을 하다 보면 한 9개, 10개 단락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되게 많아 사실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과 작문은 보통 한 6개, 7개 단락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락별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기억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날 거예요. 그럼 그런 기억의 근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문제 유형에서 문제 유형은 이미 발문 보고 파악을 했을 거고 선택지의 말, 그 문장 성분에서 드러나는 뭐 목적어라던가 부사어에서의 말 이런 말들 혹은 관용어도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다. 관용어도. 그래서 그 관용어에서의 말이 내가 요약했던 내용이랑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 우리 문제는 풀 때 이거 무슨 내용이지? 전혀 파악이 안 됐다면 지문이 먼저 안 읽힌 거고요. 지문을 너무 대충 읽거나 너무 꼼꼼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꼼꼼히 읽어서. 그래서 내가 아마 꼼꼼히 읽었던 친구들한테 한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써놨을 거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시켜서 요게 요런 말을 쓰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지문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문제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지도 정확하게. 그래서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습관하고도 무관하진 않지. 독서 습관하고. 그랬을 때 속도는 빨라질 거고 정확도는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어줬던 거 조금 더 주의하면서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한 회분만 더 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잠깐 쉴게요.